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4단원 유전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강에 염색체가 먼저 나오는데, 자, 이 염색체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유전자와 이 염색체의 관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DNA부터 먼저 나오는데, DNA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DNA가 뭐냐?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 저장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물질의 저장 본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DNA가 유전 물질 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는 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느냐? 이 DNA 특정 부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DNA 안에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전체라는 말이 이제 또 처음 나오는데, 유전체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개체가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DNA, 유전자, 그리고 유전체까지 용어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기서 알아둬야 될 염색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에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관찰되는 구조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염색체를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볼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무슨 상태로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염색사의 형태로 있죠. 염색사는 우리가 사자가 실사자 해서 실처럼 막 이렇게 헤쳐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염색사인데, 그 염색사가 염색체로 이렇게 바뀌는 시기가 세포가 분열할 때만 이 염색체의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쌤이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이제 염색사가 이렇게 실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염색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 형태로 있다가 얘가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얘가 이렇게 있던 애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하나가 더 생겨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DNA 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 복제. 자, 우리 DNA 복제는 언제 일어난다? 이거 배웠죠? 3학년 고 유전할 때 배웠을 텐데 좀 까먹었나요? 우리 DNA 복제는 감기 때 일어난다고 배웠을 겁니다. 이제 생명과학 이 파트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배울 건데, 일단은 기억나죠? DNA가 복제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한 가닥이었던 게 두 가닥으로 바뀝니다. 되겠죠? 자,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응축이 돼요. 응축. 응축이 언제 되냐면 우리 그 핵분열시 중에서 우리 전기 때 얘가 이렇게 뭉쳐져요. 뭉쳐져서 얘가 이렇게 뭉쳐집니다. 되겠죠? 뭉쳐져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게 염색체. 되나요? 그래서 분열할 때 이제 전기 때 드디어 우리가 염색체를 이렇게 최초로 관찰하게 된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가닥이었던 게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게 DNA 복제가 일어나면서 생긴다 했었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근데 그 세포 분열할 때 염색사, 실모양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이동을 잘못하다가 굉장히 긴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면서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용이하게 이렇게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축시킨 다음에 염색체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되겠죠?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염색체에서 그러면 우리는 요 중앙에 뭐가 있냐면 보통 동그랗게 이걸 한번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요 중앙에 요 있는 게 이름이 동원체. 들어봤죠? 동원체가 있어요. 동원체. 좀 삐뚤었나요? 동원체. 자, 이 동원체는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우리 왜 그 방추사 있었죠? 방추사가 이 동원체에
여기 방추사 뭐 이렇게 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방추사가 동원체에 달라붙는 역할을 합니다. 되겠죠? 방추사가 달라붙는다. 뒤에서 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원체가 또 하는 역할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동원체의 개수 있죠. 동원체의 수를 우리가 세하려면 뭘 의미하느냐? 염색체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되나요?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색체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원체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알이죠. 그러면 잘 안 보이나요? 염색체가 4개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도 그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럼 이거는 뭐 몇 개지? 그럼 이거는 뭐 2개 반인가?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동원체의 개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알려주면 염색체의 수가 지금 현재 3개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된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동원체의 개수는 곧 염색체의 수를 의미한다 라는 거 그거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염색체를 둘로 나눠 봤었어요. 기억나나요? 염색체를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한 가닥, 2가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체를 나눴다, 나눌 분자. 그래서 염색 분체, 이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이 염색 분체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색 분체의 수가 또 뭘 의미하느냐? 염색 분체의 수가 뭐랑 비례합니다. 뭐랑? DNA 량이랑. 되나요? DNA 량이 염색 분체의 수를 세하려주면 DNA 량과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된다, 비례한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이거 뭐 똑같은 염색체라고 칩시다. 동일한 그 생명체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염색체의 수는 똑같죠? 4개, 4개. 근데 DNA 상대량은 DNA 또는 DNA 상대량은 얘가 A고 얘가 B면 A가 B의 2배다. 뭐 크다 해도 되고 아니면 2배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색체를 볼 때 동원체의 개수 세알이면 염색체의 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이렇게 수를 한번 세알해주면 DNA 상대량 또는 DNA량과 이렇게 비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유전 파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러면 네, 한번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DNA를 한번 볼 건데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죠.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나요? 이게 통합과학에서 이 DNA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는 건 좀 더 정확하게 배우는데 혹시 통과를 또 안 배우고 넘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은 좀 이따가. 자,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건 많이 봐서 알 겁니다.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먼저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비슷해요.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있어요. 뉴클레오솜. 자, 얘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가 바로 뉴클레오솜입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동글동글. 자, 동글동글한 요한 얘네들이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 자, 근데 DNA가 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요. 여기 보면 히스톤 단백질 8개의 분자를 이 DNA가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 요게 바로 요 하나, 한 덩어리. 요거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클레오솜은 요렇게 이 그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어쨌든 뉴클레오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 저 이름 좀 잘 기억하시고 얘랑 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솜처럼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아까 설명했어요.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에 동원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2가닥을 얘기하는데 DNA 복제가 되어서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같다.
원래는 한 가닥이었던 게 얘가 두 가닥으로 변한 거니까 얘네들은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동일하다라는 거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되나요?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염색 분체끼리는 같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면 뭐 염색체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DNA 이중 나성구조 다 알 것이고 여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해서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그림 한번 참고로 보시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가 나옵니다. 사람의 염색체. 자, 이것도 이미 우리 다 배웠던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상동 염색체. 알고 있을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자, 얘네들은 체세포에 무조건 존재합니다. 체세포 속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왜 얘가 상동,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얘가 한 쌍씩 있느냐? 부모로부터 우리는 하나씩,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씩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우리는 사람의 체세포 46개 알고 있죠. 해서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46개다 이렇게 표시를 따로 이렇게 하죠. 2N은 46이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46개 중에서 이것도 뭐 다 중등에서 했던 거 따로 또 표시를 하면 44개의 상 염색체에서 그리고 XX 이렇게 성염색체 그리고 XY 이렇게 붙으면 남성이고 뭐 성염색체끼리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다 배웠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23쌍의 상동염색체 존재한다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대립유전자가 나옵니다. 대립유전자. 자,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해서 우리 예전에 뭐 완두 했었나요? 완두? 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했을 때 우리 뭐 라지알, 뭐 라지알 스몰알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같은 잠시만요. 적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둥근 완두를 그냥 라지알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항상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여기에 라지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 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이런 대립 유전자가 같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뭐 이게 이제 이렇게 형태도 있지만 뭐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얘는 같은 위치에 라지알, 여기는 스몰알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되겠죠? 상동 염색체 항상 같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대립 유전자다라는 거.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라지 A 또는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같은 경우를 우리는 동형 접합성이라고 부르고 예전에 뭐 순종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동형 접합성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를 우리는 이형 접합성 이형 다를 이자 같을 동자 해서 이형 접합성 또는 뭐 잡종이라고 했는데 잡종이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막 웃던데 어쨌든 이형 접합성 되겠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해서 상동 염색체에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을 때 왜 복제된 거니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존재했을 때도 염색 분체끼리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거 봐지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끼리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염색 분체는 복제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는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정리 잘 합니다. 그 다음 핵형과 핵상 가볼게요. 자, 핵형 우리 뭐 핵형 분석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자, 핵형은 체세포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이런 특성을 의미하는데 자, 생물 종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르면 서로 다른 핵형이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보면 같은 생물 종에서는 성별이 같고 정상인 경우에 핵형이 같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면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면 다 같지만 여기에서 뭐 우리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보면 뭐 돌연변이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염색체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생물의 종류 그리고 성별 아까 얘기했죠? 염색체의 구조나 수의 이상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러면 개념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 바탕치식 한번 읽어보시고 DNA 구조가 나와 있죠. 자, DNA 구조. 자, DNA 단위체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좀 다시 해주겠습니다. 네. 자, 핵산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핵산이라고 하면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을 우리는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그 핵산의 종류에 DNA와 RNA가 있습니다. 되죠? 자, 요 핵산의 기본 단위가 바로 아까 나왔던 뉴클레오타이드 되겠습니다. 길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도 뉴클레오타이드. 자, 근데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인산, 당, 염기. 요게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되겠죠? 인산당, 염기. 되나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바로 DNA 또는 RNA가 되는데, 자, 그럼 DNA는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유전 물질을 뭐 한다? 저장하고 있다. 되겠죠? 저장하는 뭐 유전자 본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RNA는 이 유전 물질을 뭐 하는 애? 전달하는 애. 얘는 이 DNA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RNA가 이거를 이제 뭐 복제해서 한 가닥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아마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넘어왔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뉴클레오타이드 요게 이제 각각 기본 단위가 되는데 인산, 당, 염기가 지금 DNA, RNA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인산은 뭐 똑같은데 당의 종류에 따라서 DNA, RNA로 나누어집니다. 자, 요 당이 자 DNA잖아요. 그래서 D 옥시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면 이거는 DNA입니다. 되겠죠?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얘는 RNA잖아요. R 해서 이거는 리보스를 당으로 가진다. 그러면 얘는 RNA입니다. 이게 아마 통과해서 배우고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어요. A, D, C, G, U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A, 아데닌, T, 타이민, C, 사이토신, G, 구아닌, U, 유라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일단 자 이렇게 5가지 있는데 DNA, RNA는 각각 4개씩 들어갑니다. 4개씩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디옥시리보스 그러니까 DNA 당 안에 염기는 이렇게 4개만 들어가요. 되겠죠? 유라실은 빠지고 근데 리보스는 여기에서 T가 그러니까 타이민이 빠지고 대신 유라실이 여기 딱 들어가서 그냥 적을까요? A, U, C, G 이런 식으로 4개가 이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그냥 알아두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DNA는 이런 식으로 디옥시리보스 당 그리고 RNA는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고 염기는 5가지 종류지만 4개씩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자, DNA 단위체는 아까 얘기했죠.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이며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 폴리 붙이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 구조가 바로 DN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그 다음 유전자와 염색체 나오는데 염색체에 존재하는 여러 유전자는 각각 특정 형질의 발현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되나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핵상을 한번 볼게요. 자, 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낸 게 바로 핵상입니다. 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이 세포의 핵상은 2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쌍으로 있으니까 2N 이렇게.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씩만 있다. 그러니까 쌍이 없다. 그러면 이 핵상은 N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체세포는 이렇게 한 쌍, 한 쌍, 한 쌍, 이렇게 세 쌍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2에는 그리고 전체 개수를 세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2에는 6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쌍이 없죠. 그냥 단독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요거는 n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개수 전체 3, n은 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n이다, n이다 볼 때 쌍으로 있으면 쌍이란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2n이고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n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책을 또 다시 보면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EN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N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상염색체, 성염색체 뭐 이것도 다 아는 것들. 상염색체라고 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상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성별에 따라 구성이 다른 한 쌍의 염색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사람 할 때 쌤이 여자는 XX 그리고 남자는 XY 했던 거 다 기억나죠? 해서 사람의 성염색체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 Y 각각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여자는 X 염색체만 2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요 네모칸, 이거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핵형입니다. 핵형. 앞에서 봤던 핵형. 그래서 요 지금 1번부터 22번까지 나와 있는 요게 상염색체인데 순서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쌍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22쌍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는 따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이거는 X, Y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X 염색체가 크고 Y 염색체는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 이런 모식도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때 뭔가 쌍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하나가 한 쌍인 것 같은데 크기가 하나가 작아. 그러면 그건 Y 염색체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 보면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핵형 분석 봤을 때 항상 요 1번부터 22번까지 뭔가 개수가 문제가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성염색체가 XY다. 그러면 이거는 남성이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E에는 44, 상염색체 44개, 그리고 XY 성염색체 2개가 결합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자 봅시다. 마찬가지 1번부터 22번까지 별다른 다른 점이 없어요. 다 거의 똑같아. 그리고 성염색체만 XX 크기가 큰 애들 둘이만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이구나 해서 E에는 44 플러스 XX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핵형 분석하는 요 탐구 활동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하나의 세포에 포함된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끼리 짝을 짓고 크기별로 분류해서 핵형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염색체의 크기, 모양이 같은 것들끼리 짝을 지어요. 그래서 한 쌍, 한 쌍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X 염색체를 마지막에 붙이고 그와 짝이 되는 성 염색체를 찾아서 옆에 붙여봤더니 어때요?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 요거는 남자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요.
되겠죠? 해서 우리는 체세포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22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성염색체 중에서는 X염색체, Y염색체 이런 둘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 Y염색체가 무조건 작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그리고 체세포에서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알아둡니다. 부모로부터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쌍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체세포만입니다. 그리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성별이나 염색체 구조 그리고 수의 이상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런 핵형 분석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런 것들 밑에 줄거볼까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의 특성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요 알 수 있는 것들, 이상 여부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구분 잘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개념 플러스 한번 올라가 보면 생물 종에 따른 염색체 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해서 감자와 침팬지는 염색체 수가 48개로 똑같아요. 그러면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지만 그걸 역으로 해서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형이 이거는 염색체 수만 같지 이런 핵형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혀 다른 물질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물 종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Q&A에서 염색체, X 염색체와 Y 염색체도 상동 염색체일까? 우리가 상동 염색체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상동이 아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X 염색체, Y 염색체 크기 모양 서로 달라요. 해서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근데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서로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상동 염색체로 간주를 해줍니다. 되겠죠? 크기와 모양이 좀 다르지만 XY도 이것도 상동 염색체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밑에 개념 확인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풀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요거 숙제 그 암호 첫 번째 하늘 하겠습니다. 하늘. 자, 우리 이제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 이거를 한번 볼 건데 이제 세포 주기는 앞에서 우리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우리가 왜 핵분열, 간기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자, 세포 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자,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딸 세포가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세포 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 안에는 간기도 있고 분열기도 있을 텐데 자, 요거를 쌤이 한번 또 정리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자, 딸세포. 자, 딸세포가 있습니다. 딸세포가 있으면 얘가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뭘 한다? 생장을 할 거예요. 생장. 딸세포가 생장이 이루어지면 이 모세포로 자라나요. 모세포로 자라나고 그게 다시 분열을 해서 되겠죠? 분열을 해서 다시 또 다른 딸세포를 만들 때까지 요때의 기간을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주기. 이해되죠? 딸세포에서 그 다음 딸세포까지. 되나요? 자,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또 나눠보면 딸세포가 모세포로 생장하기까지를 한번 또 끊어볼게요. 끊어보면 요거는 뭐냐?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우리는 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기. 되죠? 우리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우리는 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딸세포가 모세포까지 생장을 할 때 되겠죠? 분열을 준비하는 겁니다. 되죠? 간기. 그 다음에 요 모세포에서 이제 딸세포로 다시 분열을 하는 요 시기가 말 그대로 분열기가 되겠죠? 분열기. 되죠? 근데 이 분열기를 우리가 보통 또 M기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고 어쨌든 분열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간기를 다시 또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딸세포가 모세포로 또 생장을 하고 다시 이제 이걸 분열을 시키려면 얘가 중간에서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아까 우리 봤던 복제라는 개념이 있었죠. 복제. DNA 복제했던 그 복제라는 요 과정이 필요한데 해서 복제되기 이전 있죠. 이전을 우리는 G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G1기. 그 다음에 복제되고 난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G2기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복제되는 시기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S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S기. 되겠죠? 해서 우리는 이제 간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얘는 G1기, 그리고 DNA 복제하는 S기, 그리고 G2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을 해 볼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모세포로 생장하고 이제 딸세포로 또 분열을 하는데 분열하는 시기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뭘로? 핵분열기. 핵이 먼저 분열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왜 전중 후 말기 이런 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말기 때 다시 뭐가 일어나느냐? 세포질이 분열됩니다. 잘 보이나요? 세포질 분열, 핵 분열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 되나요? 해서 세포 주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딸세포가 자라나서 다시 분열을 준비해서 다시 또 다른 딸세포를 만들 때까지 요 때를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하고 그 세포 주기를 간기, 분열기로 나누는데 그 간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제하는 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제되는 시기 전을 G1기, 복제되는 시기를 S기, 그리고 그 이후를 우리는 G2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면 핵분열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 되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이제 특징을 한번 봅시다. 간기부터. 자, 간기는 세포 내에서 다양한 물질과 세포 소기관이 합성되는 시기가 바로 간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칩니다. 되겠죠? 그래서 G1기, S기, G2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각각의 특징들 외워둬야 돼요. 자, 먼저 G1기 한번 볼게요. 단백질, 지질 등의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합니다. 뭔가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면 그 작은 글씨에 세포의 생장은 S기와 그다음에 G2기에서도 일어나지만 G1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는 뭐 생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장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가 바로 G1기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 수가 이때 막 증가해요. 뭘 막 만들어. 되겠죠? 그리고 DNA 복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S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DNA 복제를 합니다. DNA 복제를 통해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S기다라는 거. 되죠? 그 다음에 G2기 때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자, 이것도 우리가 그 통과해서 배우고 넘어왔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뭐였는지 혹시 알까요? 중심체 또는 뭐 중심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통과를 배우고 넘어왔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까먹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 단백질과 같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방추사는 이제 진짜 분열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이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이때 만들어진다라는 것 정도 해서 G1기, S기, G2기 이런 특징들 한번 구분해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분열기로 넘어갈게요. 분열기는 아까 얘기했었죠. M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분열기를. 자,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로 이 염색체가 이제 응축됩니다. 아까 봤었죠. 앞에서.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염색체가 그 이전에는 안 보입니다. 이 감기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분열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염색체가 응축되면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분열기는 크게 아까 얘기했죠.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을 합니다. 자,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이동에 따라서 다 아는 거. 전, 중, 후, 말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은 핵분열 이후에 세포질이 분열되어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정확하게 뭐 말기 때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해서 핵분열, 세포질 분열 뭐 간단하게 봤고요. 자, 밑에 이제 그 세포 주기에 따른 세포당 DNA 양 변화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잘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G1기부터 이제 간기가 시작돼요. 자, G1기 G1기 때 뭐 하느냐? 세포 구성 물질이 합성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이때 증가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S기 때는 중요한 거 꼭 외워둬야 되는 거.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바로 S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G2기 넘어갑니다. G2기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해서 분열을 준비한다. 방주사를 구성하는 아까 단백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간기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다가 핵분열, 세포질 분열은 잠깐 되겠죠. 이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오랜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해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유전물질이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염색사예요. 염색사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응축되기 시작하면서 염색체가 짜잔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가 나누어지는데 염색 분체로 분리되는 게 그림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되나요? 그 다음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도 중요합니다. 자, 요 그래프는 자, 세포당 DNA 양 또는 DNA 상대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 축은 세포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찰된 세포 수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요 A에 해당하는 거 밑에 이 DNA 상대량부터 먼저 볼게요. 자, DNA 상대량이 1이었다가 얘가 2로 바뀝니다. 언제? DNA 복제될 때.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때는 지금 DNA가 복제되는 시기야. 그래서 이게 언제냐? S기가 됩니다. 되겠죠? S기. DNA 복제되는 시기. 그러면 그 이전이니까 얘는 복제되기 전. 그래서 얘가 G1기. 되죠? 그리고 얘는 복제된 이후니까 G2야. 근데 이게 끝 아니죠. 우리가 G2부터 그 다음 핵분열, 이 세포질 분열 이런 그 분열을 할 때도 마찬가지 DNA 상대량이 요 2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M기, 분열기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1에서 2로 넘어가는 요 중간 시기가 바로 S기, 그리고 그 이전 복제되기 전 해서 요거는 G1기, 그 다음에 복제된 이후 요게 G2기 또는 분열기 M기까지 합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G1기 때가 세포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S기, 그리고 G2, 그리고 M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포수가 많다, 관찰된 세포수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세포가 분열을 막 하는데 그런 세포들이 많이 관찰된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정리를 여기다가 적으면 보이나요? 자, 관찰된 세포수 보이죠? 세포수는 뭘 의미하느냐? 시간적 길이를 의미합니다. 보이죠? 자, 우리가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얘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G1기 상태로 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관찰되는 세포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 M기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다라는 뜻은 얘가 좀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분열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관찰된 세포수가 곧 이 시간적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정리. 자, 세포 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G1 그리고 S 그리고 G2기 요거를 이제 합쳐서 우리는 간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분열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중 후 말기까지를 핵분열 그리고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리되죠. 그래서 세포 주기의 대부분은 간기에 해당합니다. 간기가 대부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전
DNA가 복제된 후에 응축되어서 이 염색 분체가 형성이 된다. 원래는 한 가닥이었는데 얘가 복제되어서 두 가닥으로 바뀐다. 해서 염색 분체가 형성이 돼요. 해서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 분체는 분리되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무조건 같다 그랬죠. 왜? 복제됐기 때문에. 되나요? 해서 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면 이 나누어진 이 그 딸 세포들 간에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계속 얘기를 할게요. 언급할 테니까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는 저 위에 있는 거. 자, 세포당 DNA 양이 1에 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G1기 다 설명했죠? 그리고 B, 요 중간에 있는 거. 자, 세포당 DNA 양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요거는 S기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C, 여기 있습니다. 자, DNA 양이 2인 세포이기 때문에 S기를 거쳐서 DNA 복제가 완료된 G2기 또는 분열기에 해당한다라는 것 또는 M기 되죠. 그리고 자, A의 세포수가 가장 많은 걸 통해서 G1기가 S기와 G2기 그리고 분열기에 비해서 길다. 뭐 시간적 길이가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플러스 한번 볼까요? 자, 세포 주기는 모든 세포가 같은가? 다르겠죠. 자, 세포 주기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세포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주기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골수 세포는 뭐 0.75일, 대장 상피 세포는 6일, 백혈구는 14일, 뼈 세포는 200일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다. 되겠죠? 그냥 참고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Q&A 해서 잠깐 또 나오는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응축되는 이유가 뭐냐? 자, 유전 정보를 각각의 딸 세포로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염색체가 응축된다. 그 길다란 이 염색사가 막 움직이다간 다칠 위험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염색체로 응축되어서 좀 더 안전하게 전달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체세포 분열이 나오는데 조금 반갑죠? 많이 봤던 거라서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으로. 자, 체세포이면 무조건 우리는 상동 염색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N에서 2N으로 그대로 염색체 그 수 변동 없이 그대로 갑니다. 자, 생물의 생장과 손상된 조직을 재생. 자, 생장과 재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로 모세포와 동일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해서 자, 우리는 요 생장, 재생, 그 다음에 뭐 그 단세포 생물일 때는 생식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생장, 재생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핵분열부터 넘어가 볼게요. 핵분열은 아까 얘기했지만 염색체의 모양과 이동에 따라서 전중, 후, 말기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자, 간기부터 보겠습니다. 간기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자, 처음에 핵막과 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핵막과 인이 관찰돼요. 되겠죠? 그래서 세포 주기 중에 가장 길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핵막과 인이 관찰됩니다. 핵막으로 지금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인은 우리 그거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있죠? 그것도 이거 쌤이 그 생명과학 처음에 했을 때 쌤이 설명했구나. 그 리보솜 기억납니까? 리보솜 단백질 합성하는 그 장소 리보솜 그 리보솜이 여기 인에서 만들어져요. 되겠죠? 이거 뭐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핵막과 인이 관찰되는데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 및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언제? 이제 DNA 복제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무슨 기? S기 때. 되겠죠? 바로 딱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 넘어갑니다. 전기 때. 자, 전기 때는 염색체가 드디어 따단 등장합니다. 되겠죠? 이전까지는 염색체 볼 수 없었어. 원래는 염색사의 형태로 있거든요. 자,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심체로부터, 아까 중심체 뭐였더라? 잘 보이나요? 우리가 중심체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방추사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중심체로부터 요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좀 작게 보이는데 잘 보이나요? 여기 중심체예요. 중심체 해서 여기에서 방추사 실모양처럼 이렇게 뭐가 싹 나옵니다. 알겠죠?
해서 방주사가 형성되어서 동원체에 결합을 한다라는 거. 자, 전기입니다. 그리고 중기 때는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고 해서 중기예요. 알겠죠? 염색체 위치가 중앙에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세포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되면 염색체 관찰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되면.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핵형 분석했던 거 기억나죠? 이 핵형 분석을 이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요 핵형 분석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둡니다. 요 밑에 나와요. 자, 염색체를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기인데, 핵형 분석 시에 이 중기 때의 세포를 이용한다라는 거, 관찰하기 좋으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후기로 갑니다. 후기는, 자, 이제 얘가 갈라져요. 어떻게? 동원체에 결합한 방주사가 짧아지면서 잡아당겨요. 얘네. 양극적으로 해서 뭐가 분리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되겠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세포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되나요? 지금 염색 분체 분리되는 거 보이죠? 요거 잘 봐둡니다.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말기로 가볼까요? 자, 말기 갑니다. 자, 말기 때는 응축된 이 염색체가 실처럼 다시 풀어집니다. 뭐가 보인다? 실이니까 염색 사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분열기 때는 우리가 염색체가 관찰되고, 그 다음에 간기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관찰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과학이 조금 더 이제 계속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분열기 중에서도 이 말기 때는 이 실처럼 다시 풀어지니까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염색사가 관찰된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는 시기는 바로 말기 때다라는 거. 그거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핵막과 인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개의 딸액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되나요? 해서 전기 때의 반대 과정이 말기입니다. 알겠죠? 말기 때 우리 아까 전에 실처럼 풀어졌지만 이 전기 때는 염색사가 다시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핵막과 N이 여기서는 다시 형성되지만 여기서는 사라지거든. 되겠죠? 서로 반대되는 작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 그렇게 조금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말기 때 일어나는 또 세포질 분열, 아까 얘기했죠. 핵분열 말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누가? 세포질 분열이. 자, 세포질이 나누어져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얘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다 배운 거. 외우고 있나요? 외우고 있으면 참 다행인데. 자,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함입됩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봅니다. 세포 중앙 부분에 세포질이 함입되면서 뭐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도 돼요. 뭐 이거 약간 그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세포막 함입 또는 세포질 함입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렇게 되나요? 안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네 동물세포다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식물로 넘어가면 식물은 이건 그대로네요. 세포판 형성 맞죠? 자, 세포 중앙에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자, 중간에 점점점점 해서 이게 세포판입니다. 되겠죠? 이 세포판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얘가 나중에 세포벽이 된다라는 거. 왜냐면 얘는 식물이니까. 되겠죠? 세포판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겨지고, 그리고 이 세포판이 나중에는 세포벽이 된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물, 식물 구분하는 거 다 예전에 했던 거니까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에서의 핵 한 개당 DNA 양 변화. 자, 이런 그래프도 많이 봤었죠. 많이 봤었고 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간기에 DNA 양 변화를 보면, 자, S기 때 DNA 양이 2배로 증가한다 그랬어. 왜? DNA가 복제될 거니까. 언제? S기 때. 되겠죠? 그리고 G2기 때는 DNA 양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프 그냥 바로 봅니다. 자, 그래프 보면 G1기 때 이러한 형태로 있었어. 맞죠? 한 가닥씩 있는데 DNA가 복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DNA 상대량이 2였다가 복제되어서 4가 됐어요. 2배. 자, 쌤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해줬죠. 우리가 DNA 상대량이 얼마다, 뭐 몇 배다, 아니면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거를 볼 때 항상 뭐를 봐라? 기억나나요?
염색 분체 수를 보아라 했습니다. 기억나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 수가 얘는 뭐 염색 분체는 지금 없지만 어쨌든 그냥 한 가닥 한 가닥이니까 얘는 요렇게 2개. 뭐 꼭 2가 아니어도 얘가 1이어도 어쨌든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얘는 1개, 2개, 3개, 4개, 4죠.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개, 얘는 4개. 얘가 지금 2배로 증가했구나.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근데 또 여기서 또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한 가닥 있었는데, 요거 2가닥 됐네. 근데 이거 염색체네. 이거 감기인데. 이상하죠? 감기 때는 염색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 염색체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감기 때 이거 염색체 맞는데? 염색체 보이네? 아니야. 이거는 감기 때는 절대로 염색체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원래는 한 가닥이었다가 이게 2가닥으로 바뀌었어 라는 걸 그냥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염색체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냥. 알겠죠? 절대로 이때는 염색체가 보인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끔 염색체로 나타내 주는 거지, 감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둬야겠습니다.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염색체 수는, 우리가 염색체 수는 뭘 보고 판단해라? 동원체 수로 판단하라 했어요. 동원체 1개, 2개, 1개, 2개. 염색체 수는 2n, 2n으로 똑같습니다. 되겠죠? 핵상은 똑같고 DNA 양만 2배로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S기 때 증가한 게 G2기에서는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분열기까지. 근데 분열기에서 전중 후기까지 가다가 말기 때 아까 얘기했죠. 염색 분체 안 보이군요. 자,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해서 말기 때 이제 2개의 딸핵이 형성이 되면서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리되면서 다시 한 가닥 한 가닥씩 이렇게 딸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죠? 근데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고요. 왜? DNA 상대량은 아까 말했지만 염색 분체 수로 판단해라 라고 얘기했었고, 후기 때 염색 분체가 양극적으로 둘로 나뉘면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겠죠?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갔을 때 그 두 딸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고? 동일하다고. 왜?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에. 왜? DNA가 복제된 거니까. 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지겨울 때까지 계속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다시 보면, 그래서 G2기에는 DNA 양 변화 없고, 그 다음에 분열기 때 DNA 양 변화, 아까 얘기했죠? 전중 후기에는 DNA 양 변화 없어요. 근데 말기 때 딸핵이 형성되면서 DNA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염색 분체 수가 달라졌어요. 되겠죠? 개념 플러스 갑니다. 자, 개념 플러스 보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뭘까? 자, 다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생장. 그리고 손상된 부위, 내가 상처가 났어. 그럼 새살이 돋겠죠. 그런 재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죠. 자신과 같은 개체를 만든다. 이게 바로 생식입니다. 생식.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뭐 생식 하나 해놓고, 우리가 체세포 분열의 의의가 뭐냐 하면 생장, 재생,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에게만 생식까지도 포함시켜 줍니다. 알겠죠? 생장, 되겠죠? 재생, 생식, 이렇게 3가지. 단세포 생물에만 생식이 포함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네, 방추사의 길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기에 길어져서 염색체, 동원체 탁 달라붙어요.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막 양극적으로 막 끌려가야 되니까 짧아집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를 양극적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 되겠죠? 방추사의 길이로도 우리가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발생 초기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우리는 나날이라고 한다 했어요. 나날. 우리 기억나요? 우리 왜 최초의 그 체세포는 이 수정란인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 수정란인데, 수정란이 분열을 할 때 우리는 뭐 이제 세로로 2세포기, 뭐 4세포기, 그 다음에 가운데로 뭐 8세포기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러한 시기가 바로 나날인데, 얘는 체세포 분열로 취급해 준다 그랬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근데 예를 볼까요? 자, 수정란의 나날은 G1기와 G2기가 매우 짧고
S기와 M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결과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 한 개당 크기가 작아진다. 우리 이때 그거 그 임신 뭐 이런 거 출산 이런 거 배울 때 그 전체 수정란의 크기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일정한데 세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세포 한 개당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랬거든요. 기억나나요? 왜냐하면 얘가 생장하지 않고 그냥 세포의 생장 없이 계속해서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날에 우리가 이 세포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나날은 아까 말했지만 얘가 복제하고 그 다음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단순하게 이렇게만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1기, G2기가 거의 생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요.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여기 그냥 얇게 그냥 한 칸 요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가 뭐 G1 여기가 뭐 G2 거의 그냥 뭐 생략해도 뭐 무방한 뭐 이렇게 G1, G2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장하는 시기는 굉장히 거의 없거나 굉장히 짧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날은 복제해서 맞네요.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일정한데 세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해서 우리가 나날이라는 거는 중3 그 과정에서 배우고 넘어왔을 건데 이 나날의 세포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뭐 밑에 또 그 개념 확인이나 이런 문제들 다 한 번씩 풀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숙제는 쌤이 더보기란에 올려줄 테니까 같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숙제 암호는 바람입니다. 바람 되겠죠? 그 숙제 올릴 때 같이 올려주세요.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